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이게 좀 특별합니다. 솔풀 클럽이라고 AI나 자동화, 또 창업 이런 데 열정 있는 분들이 모인 네트워킹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 현장 녹취록이에요. 아, 그 모임 말씀이시군요. 네네. 가보니까 뭐 25년 차 베테랑 개발자분부터 기획자, 언어치료사, 심지어 10년 넘게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나오신 분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임무는 이분들의 자기소개를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말들 속에 숨겨진 진짜 동기, 그리고 어떤 패턴 같은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AI라는 도구를 손에 쥐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또 어떤 절박함이 이분들을 움직이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청취자분의 일과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분 중 한 명이 자동화 시스템 설계 전문가였어요. 아, 투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 네, 맞아요. 유튜브에서요, 본인 역할을 비개발자와 자동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분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게요. 자동화라는 단어가 주는 그 거창한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보통 자동화하면 뭐 공장 로봇, 그쵸? 거대 IT 기업 서버? 막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루는 건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 주변의 작은 비즈니스, 소상공인들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고 있었죠. 정말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예약해놓고 안 오는 노쇼 고객들, 아, 그거 정말 골치 아프죠. 자동으로 구글 시티에 착착 정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네, 바로 그 즉시 고객한테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까지 보내는 뭐 그런 것들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매일 쓰고 있는 카카오톡, 구글 시트 같은 익숙한 도구들을 N8N, 그러니까 NA10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강력한 자동화 툴이랑 연결하는 거죠. NA 땐? 네. 근데 여기서 이분이 원래는 메이크라는 툴을 쓰다가 이 N8N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툴만 바꾼 게 아니라 꽤 중요한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냥 뭐 더 좋은 툴로 바꿨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메이크 같은 툴들이 소위 노코드, 그러니까 코딩 없이 그냥 정해진 블록들을 조립하는 방식에 가까웠다면요. 네. N8N은 로우 코드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대표 주자거든요. 하이브리드 방식이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 노코드 툴이 딱 정해진 모양의 레고 블록만 줬다면 N8N 같은 하이브리드 툴은 약간 여기 딱 맞는 블록이 없네? 그럼 직접 차력으로 빚어서 쓰세요. 이렇게 허용해주는 셈이에요. 와, 차력으로 빚는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약간의 코드만 알면 진짜 상상하는 거에 모든 것을 제약 없이 자동화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편리한 걸 넘어서 내 사업에 딱 맞는 맞춤형 자동화가 가능해졌다는 거군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한 학원의 경우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교 인력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였대요. 3명에서 1명으로요? 네. 인건비를 무려 70%나 절감한 거죠. 70%라는 숫자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3명의 일이 한 명한테 집중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 남은 한 명의 업무 강도나 만족도는 괜찮을까? 자동화가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대체의 도구로만 쓰이는지 아니면 남은 사람의 업무를 더 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증강의 도구로 쓰이는지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자의 처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효율성 뒤에 가려진 사람의 문제를 놓치면 안 되겠군요. 이렇게 기존 업무를 효율화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AI가 되게 비즈니스 도구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이게 단순히 돈이나 효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거의 생존의 문제였더라고요. 맞습니다. 25년 경력의 베테랑 개발자 길기상님 사례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죠. 이분 아이들에게 게임처럼 재미있게 코딩을 가르치는 스타트업에 도전했는데 정부 지원금 문제 같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고 해요. 사업이 잘 안 된 거죠. 근데 이분의 다음 행보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보통은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하거나 할 텐데 이분은 커서 AI 같은 새로운 도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커서 AI요? 네, 쉽게 말해서 AI가 거의 부사수처럼 코드 짜는 걸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편집기인데 이걸로 혼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온라인 강의를 찍고 심지어 책까지 쓰고 계셨어요. 와, 혼자서요? 네, AI가 사업 아이템을 넘어 실패를 겪은 한 개인이 다시 일어서서 자기 지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회사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1인 기업으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거죠. 다음 이야기는 저도 듣고 정말 신기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기대 안 하고. 네. 근데 여기서 교육용 유튜브를 운영하는 한 분이 재미로 만든 GPTs, 그러니까 맞춤형 챗봇을 다들 아시는 영어 회사 야나두에서 광고에 썼다는 거예요. 정말요? 본인도 몰랐던 건가요? 네, 본인도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지금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구현하려면 개발자 구하고 디자이너 구하고 돈이랑 시간이 엄청 들었잖아요. 맞아요. 문턱 높았죠. 근데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기획자로 일했던 분의 한마디가 이 모든 변화를 딱 요약해줘요. GPT가 코드를 짜주니까 일단 뭐라도 만들어보자.
이 태도, 이게 핵심인 거예요. 기술 장벽이 극적으로 낮아지면서 이제 실행력 있는 기획자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모든 걸 주도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일단 만들어보고 시장 반응 보고 빠르게 고치는 린 스타트업 방식이 개인한테까지 내려온 겁니다. 일단 뭐라도 만들어보자. 정말 강력한 말이네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기보다 그저 지금의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 그게 동기가 된 분들도 많았어요. 언어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정채리님의 목표가 아주 명확해서 기억에 남아요. 어떤 목표였죠? 내가 직접 노동하지 않아도 수익이 창출되는 시스템. 아, 혼자서 센터 운영에 아이들 치료에 행정 업무까지 다 하려니까 번아웃이 온 거죠. 이분한테 자동화는 사업 확장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생존 도구였던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하나로 쫙 연결됩니다. 연결된다고요? 네, 맨 처음 이야기했던 자동화 전문가 투솔님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바로 이 정채린용 같은 분이 가진 절박한 필요, 즉 니즈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한 사람의 문제가 다른 한 사람의 해결책이 되는 순간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게 바로 커뮤니티라는 공간이고요. 기술이 그냥 차갑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함을 해결하는 따뜻한 열쇠가 되는 순간을 저희가 목격한 셈이죠. 커뮤니티 안에서 필요와 해결책이 만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은행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분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깊은 울림을 줬어요. 아, 그분. 네. 거대한 조직 안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부품이 된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변화를 결심했고 이제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하고 계셨죠. 이분이 강조한 점이 저는 이번 녹취록 전체의 핵심 중 하나라고 봐요. 이분은 수많은 AI 도구들을 그냥 배우는 데만 빠져있지 않으려고 엄청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도구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개인 지식 관리, PKM이라고 하죠. 이 중요성을 딱 짚어주시는데 옵시디언이라는 툴을 쓴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름만 들어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네, 옵시디언이요. 이게 단순히 메모를 저장하는 그런 앱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나 경험, 또 외부에서 얻은 정보들을 막 서로 연결해서 말 그대로 나만의 지식 네트워크를 만드는 도구인 거예요. 나만의 지식 네트워크요? 네, 이분의 통찰이 이겁니다. AI는 질문을 던지면 엄청난 결과물을 쏟아내주지만 애초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는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의 질은 내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잘 정리해두었느냐에 달려있고요. 즉, AI라는 강력한 도구에 휩쓸리려면 내 생각의 중심, 바로 이 PKM이 단단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우리는 AI 도구 사용법 배우는 데만 급급한데 정작 그 도구로 뭘 할지, 즉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소홀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자칫하면 도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도구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렇게 각기 다른 배경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왜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한자리에 모였을까요? 요즘 온라인 강의도 많고 정보로 넘쳐나는데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모임의 본질인 것 같아요. 바로 혼자서는 지속할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 때문이죠. 혼자서는. 네, 행사를 주최한 건 대표님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비싼 돈 주고 온라인 교육을 들어도 그게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사막에 혼자 던져지는 기분이 들더라는 겁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함께 갈 동료, 즉 커뮤니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모임을 시작했다고 말했죠. 25년차 베테랑 개발자 길기성 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기회를 찾으러 나왔다고요. 맞아요. 각자의 시간을 합쳐서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싶다는 거였죠. 네. 더 이상 지식이나 기술 자체가 희소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 가장 희소한 자원은 어쩌면 동기부여, 그리고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의 연결, 이런 게 아닐까요? 혼자서는 쉽게 지치고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쉬우니까요. 커뮤니티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이 모임 자체가 기술과 커뮤니티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점도 아주 재밌었어요. 그 AI 매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주최자가 참석자들의 자기소개 내용을 전부 GPT에 입력을 해서 서로에게 가장 잘 맞는 대화 상대를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AI 매칭을 시도했더라고요. 굉장히 재치 있는 시도죠. 자신들이 논의하고 있는 바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을 돕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죠. 흔히들 AI가 사람 일자리를 뺏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킬 거다 이런 두려움을 얘기하는데 이건 정반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히려요? 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더 깊고 의미 있게 연결해주는 총기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오늘 이 네트워킹 현장을 통해 발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AI 자동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게의 인건비를 줄이고 반복 업무를 없애주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다는 것. 네, 그리고 둘째, AI가 코딩 같은 기술의 장벽을 허물면서 아이디어와 실행력만 있다면 누구나 창작자 또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이 모든 변화의 근본적인 동력 중 하나는 번아웃과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되찾으려는 현대인의 깊은 열망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적 혁신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거겠죠? 결국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결, 즉 커뮤니티 안에서 비로소 잠재력을 폭발시킨다는 사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네요.
청취자분께서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볼 만한 지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녹취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투솔님이나 언어치료사 정채리님처럼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해서 시간을 버는, 즉 자신의 행동, 도잉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죠. 그렇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직 은행원처럼 옵시디언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연결하면서, 즉 자신의 사고, thinking을 증강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당신의 행동을 자동화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사고를 더 깊고 넓게 만드는 데 쓰고 있나요? 와.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건강한 균형점은 어디일지 고민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AI 시대를 항해하는 데 꼭 필요한 자신만의 나침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